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산의 변동성은 어떻게 손실을 초래할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 기사를 보시면 매일경제 기사인데 변동성 낮은 종목 투자했더니 변동성이 높은 종목보다 수익률이 높더라 라는 얘기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6개월, 36개월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저변동성 주식들 포트폴리오가 다 어느 기간이든지 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빨간 줄거 놓은 부분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무튼 변동성이 낮은 포트폴리오가 변동성이 높은 포트폴리오보다 수익률이 높더라. 6개월에서 36개월 동안 기간 동안 비교를 해보니 그런데 왜 이렇게 수익률이 더 높을까 라는 얘기는 이 기사에 없죠. 그죠? 그래서 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자, 변동성은 곧 손실입니다. 손실. 이 방정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김철수와 김영희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그리고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렇게 구해보면 자, 김철수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100에서 기말자산이 반토막이 됐네요. 그래서 수익률은 마이너스 50% 이하에 2년째는 이제 2배가 됐습니다. 그죠? 수익률은 100% 그리고 3년째는 10%. 이 산술평균을 구해보면 60이죠. 나누기 3하면 20%입니다. 그죠? 산술평균은. 하지만 기하평균은 엑스포넨셜을 해야 되죠. 그죠? 그 구하는 방법은 예전 영상에 보면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기하평균은 그 엑셀 시트에서 지오메트릭 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오민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하평균은 3.23%가 나왔습니다. 김영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수익률이 균등하죠. 그죠?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죠. 그래서 산술평균은 20%, 기하평균도 20%입니다. 두 사람의 이 3년 동안의 투자기간 산술평균 수익률은 동일하고 기하평균 수익률은 다르네요. 그죠? 김철수는 이 특징이 3년 동안 수익률의 변동이 굉장히 크죠. 그죠? 큰 변동성을 겪었고 김영희는 변동성이 제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하평균은 Compound Annual Growth Rate, 물론 Geometric Mean이라고 그러는데 이 연복리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그죠? 컴파운드니까 배당도 더하고 지난 시간에 증가했던 요 수익금도 더하고 그래가지고 CAGR은 기하평균은 연복리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실질 수익률입니다. 그죠? 실질 수익률. 이 산술평균이 실질 수익률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하평균은 산술평균보다 작게 나갔죠. 작게 나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하평균은 산술평균보다 작게 나갔는데 이 산술평균에서 변동성 값을 빼면 기하평균과 거의 근사값이 됩니다. 그래서 기하평균은 산술평균에서 이 변동성 값을 빼면 거의 근사값이 됩니다. 그리고 변동성은 표준편차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식에서 보면 변동성이 클수록 결국 기하평균 값이 작아지겠죠. 즉 변동성이 클수록 장기 연복리 수익률은 작아진다. 그래서 위 방정식에 따르면 변동성 자체가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적 관점에서는 리스크를 이 변동성 표준편차로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은 곧 손실이다.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의 장기 연복리 수익률은 줄어들 것이다. 요 방정식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수익률 저하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이 매매 회전율 증가가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변동성이 크면 자꾸 매매에 개입하고 싶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변동성은 어떻게 매매 회전율을 높이는가? 요 논문을 보시면 챗GPT가 요렇게 요약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 논문의 요약본이 일단 변동성이 크면 거래 기회가 증가합니다. 여러분은 자주 매매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투자자는 단타 매매에 손가락 클릭질이 마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2번은 그 위험관리 차원에서 이 고변동성에 다른 잦은 포트폴리오 조정, 결국 그 1번과 거의 유사한 얘기인데 포트폴리오 조정은 역시 매매 회전율 증가를 가져오고 이 3번이 결국 이 핵심이에요. 핵심. 그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그 변동성은 시장 민감성을 높이고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또 역시 여러분은 충동적인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매매 회전율이 올라가겠죠. 결국 매매 회전율이 올라가면 거래 비용 세금이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와 애플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 테슬라 애플을 저점 매수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 애플을 보고 이거 팔아버리고 고공행진하는 엔비디아로 갈아탈까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레버리지, 또 이런 TQQQ 안 하면 또 바보 취급당하는 온갖 커뮤니티의 레버리지 찬양, 이런 얘기에 또 말짱한 주식을 팔고 레버리지에 또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거래가 잦으면 역시 매매 회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고려사항, 또 이렇게 변동성이 클수록 여러분들은 그 손익상계를 하고 싶어 하겠죠. 손익상계를 해가지고 세금 조정을 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거는 연말에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손익상계 250만원 기본공제 맞추기 위해서 손익상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매매 회전율이 올라가고 결국 매매 회전율이 거래 비용과 세금 손실을 초래해가지고 수익률을 떨어뜨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매 회전율이 올라갈수록 수익률이 저하되는 이 상관관계 분석은 하나증권 요 레포트를 보시면, 자, 저회전 그룹과 중회전 그룹에 비교해 볼 때 고회전 그룹, 매매 회전율이 높은 요 그룹의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매매 회전율이 높아질수록 수익률은 하락한다. 역시 이 바닥에 공리입니다. 공리. 그리고 이건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 아무튼 손실난 종목을 방치하거나 장기 투자를 한다고 그냥 묻어두는 투자 방법보다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 이 적절한 대응이라는 게 모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개별 종목 주식 투자로 꾸린 포트폴리오에서는 제대로 대응만 하면 수익률이 올라가겠지만 인덱스 펀드 패시브 투자자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다. 그리고 이 세 번째도 좀 솔직한 보고서를 냈는데, 영업 전담 관리자가 있는 오프라인 계좌 수익률이 전담 관리자가 없는 그런 포트폴리오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낮았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 전담 관리자가 있으면 매매를 부추기게 됩니다. 매매를 부추기게 돼요. 이거는 그 마이클 모부신, 통스가 투자에서 마이클 모부신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매매 회전율이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 대리인 비용이라고 있어요. 에이전시 코스트가 바로 수익률을 감소시킨다. 매매 회전율을 증가시켜가지고 이머징 국가 그리고 코인 투자 등등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